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덱스 함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파워 피벗에서 가장 기초적인 덱스 함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카운트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썸 함수에 관련된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함수의 내용을 좀 보실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데이터를 집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데이터를 합계를 내리거나 아니면 개수를 세거나.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될 수 있으면 오늘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개념 시간에 너무 좀 길어져 가지고요. 데이터를 집계한다는 측면에서의 그 집계의 목적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표를 본다. 그렇죠? 우리가 뭐 썸을 그러니까 집계 합산을 한다 또는 뭐 카운팅을 한다, 표준 편차를 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그런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을 보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약간 좀 큰 의미에서의 기본적으로 이러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털어내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데이터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필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합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룹을 해서 뭐 부분합을 친다거나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대응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비즈니스 데이터의 가장 일반적인 형체는 날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날짜 흐름별로 어떤 데이터 연관된 게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판매, 매출에 관련된 정보면 판매 일자에 대한 부분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얽히고 설키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럼 결국에는 데이터 양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보고 싶은 지표들 또는 요약하려고 하는 지표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의 양은 줄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기업 교육을 나가다 보면 쓰시고 있는 엑셀을 보시면요. 뭐 줄로 데이터가 많은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뭐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그때 이슈사항은 엑셀에서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장표, 그러니까 최대의 데이터 100만 라인 정도, 100만 라인 넘어가는 정도 그 이상의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 그런 사항이 이슈가 되는 거지만 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페이지면 대략적으로 셀의 크기를 기본 디폴트로 했을 때 알파벳 라인 T까지가 지금 원 페이지에 들어오는 열의 요소잖아요. 이 열의 요소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가독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표들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퀘스천이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뭐 몇 년 동안 계속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핸들링 하시고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보시고 처리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익숙한 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게 가독성이 좋을까? 그 다음에 항상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분이 그만두셨을 때 누군가 저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면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저 장표를 보시고 한 번에 저걸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퀘스천이에요. 정말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의뢰되는 시점이 대부분 어떤 상황까지 가는 거냐면 엑셀 파일이 너무 무거워서 열리는데 뭐 10분 이상 걸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 그때 가서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많습니다. 제 업이 그 개발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해드리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제 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반갑지만 않거든요. 좀 더 원론적이고 원본적인 데이터를 좀 더 처음부터 잘 쓰셨으면 그런 일이 없으셨을 텐데 라고 하는 항상 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파워 피벗을 열어서 보시면 그래서 저희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데이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다양성을 좀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결국엔 시각화가 됐던 뭐가 됐던 데이터를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뽑아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데이터는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정보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정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하고 있는 업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한 업의 정의.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팩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에 관련된 부분은 주문 수량이 나와 있지만 단가에 대한 부분은 제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에 대한 부분은 related 함수를 써가지고 저희가 가져왔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은 하나의 함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count, 즉 몇 개인지 수량의 개수를 좀 세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문 일자별 주문 일자에 해당되는 카운트가 몇 개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총 거래량을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총 거래 건수가 몇 개 되는지 그게 필요하다는 카운트 함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카운트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열에다 들어갈 게 아니죠.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열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소식을 완성하시면 열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영역은 계산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계산 영역이 기본적으로 측정값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자리 잡는 게 바로 요 하단에 나와 있는 측정값은 떨궈지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만드시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저는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피벗 테이블이나 또는 파워비에 가시면 주문 테이블 밑에 저희가 생성한 측정값이 거기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놓으시든 여기다 놓으시든 어디다 놓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랫부분 계산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에만 놓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 계산 영역을 가지고 저희는 파워 피벗에서 저희 파워 피벗에 여기 보시는 KPI라고 하는 요 녀석 있잖아요. KPI도 결국은 저 측정값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KPI예요. KPI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허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제가 피벗 탭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얘는 어떻게 여기서 구현하느냐. 근데 거의 비슷하고 유사해요. 거의 비슷하고 유사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약을 치는 겁니다.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게 이런 소리가 안 나오세요. 자, 일단 카운트 함수를 가지고 제가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측정 값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값이 단독적인 값으로 떨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변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총 거래량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의 이름에 제가 총 거래량이라고 이름을 줘주시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가 측정값이야. 이런 것들을 인지해 주기 위해서 콜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퀄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카운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카운트 함수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의 함수 이제 수업 받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거의 이제 그런 루틴을 가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 함수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 함수를 갖다 대시면 열에 있는 숫자의 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탭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열에 있는 숫자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문 테이블이죠. 주문 테이블의 주문이를 선택하시고 탭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 하단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덱스 함수를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개념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요. 되게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하게 되면 데이터 모델을 얘가 다시 다 리플레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동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녀석 하나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도 계속 또 소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얘가 다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에다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깔아 놓으시고 실행시켜 놓으시고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상태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파워 피벗을 처리하시게 되면 속도가 많이 느려질 수 있으니까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엑셀 버전에서의 피벗 테이블 구현하는 게 그것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퍼포먼스,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64비트용을 설치하시거나 엑셀을 64비트용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의 버전이 다 틀린데 이거는 2013 버전 이상 또는 오피스 365 버전에서 된다 또는 2013 버전에서는 이게 안 된다 이걸 제가 왜 계속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파워 BI 데이터 모델링, 파워 피벗이나 파워 BI 데이터 모델링을 우리가 파워 BI 데스크탑에다 그대로 밀어 넣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구축한 녀석을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그 시각화 객체 같은 경우, 파워뷰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것도 있고 지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이긴 해요. 이것도 지네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파워비아이 데스크탑도 지네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객체를 지원 서포트를 안 한다는 거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어떡합니까? 저희는 만들어져 있는 거 일단 공짜로 쓰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입장이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죠. 하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불만은 불만이에요. 지네 제품인데도 호환성이 좀 이렇게 안 되면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파워 피벗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여러분이 따로 관리하고 그걸 그대로 올려서 파워 BI 데스크탑의 그 환경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또 거기서 쓰시면 되거든요. 파워 BI 데스크탑을 제가 왜 그 부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냐면 결국은 그걸 써먹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피스 365에 쉐어포인트와 연결돼서 쓰지 않으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엑셀 단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종국에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도 차이점, 기능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양으로 빨리빨리 속도나 또는 양으로 승부를 볼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카운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는 그런 함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와지겠죠? 조건이 뭐인 것의 개수가 뭐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값표시 형식에서 합계, 개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게 안 되니 물론 그걸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지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다른 많은 것들을 쓸 수 있게끔 풀어놓은 게 파워 피벗의 덱스 함수니까 물론 그것도 분명히 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총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요. 제가 파워 피벗이죠. 자, 피벗에서 파워 피벗에 보시면 상단의 홈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의 메뉴가 되게 틀리죠. 자, 보시면 피벗 테이블에 보시면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피벗 차트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 가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차트하고 테이블을 한 번에 동시에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 및 테이블을 세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차트만 가로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두 개의 차트만 세로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네 개의 차트 만들어내고 뭐 요게 있어요. 자, 요 인터페이스 왠지 구리지 않으세요? 2013 버전의 아이콘 같지 않죠? 이게 지금 2016 버전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3 버전 2007 버전도 아니고 2003 버전의 아이콘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파워 피벗은 어디에 생겨난 거다? SQL 레포팅 서비스죠. 어널리시스 서비스 SSAS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처음 개발되고 그때부터 프로젝트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디다 쓰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쉐어포인트에다가 들어가려고 했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대시보드 개념, 파워뷰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개발될 당시만 해도 파워뷰의 개념은 한참 나중에 이제 끝단에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는 뭐였냐면, 파워뷰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엑셀의 차트를 이렇게 어거지로 대시보드 형태로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쉐어포인트에다 밀어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벗 차트를 선택하고요. 피벗 차트를 선택하면 얘가 엑셀의 장표로 넘어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여기에다가 피벗 차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아까 제가 그 카운트로 만들었던 녀석이 있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주문의 주문 일자에 관련된 부분에 축이 주문 일자죠. 거기에 총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 일자에 대한 부분에서 총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개수에 대한 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일자별로 카운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자별의 주문의 건수가 몇 건이 되는 건지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 얘기에 대한 요약은 굳이 제가 여러분들이 안 만드셔도 되니까, 그럼 지금 보시는 이렇게 차트만 나와져 있는 형태, 데이터 원본은 여기에 나오지가 않죠. 데이터 원본은 현재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형태죠. 이렇게 숨겨져 있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만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깔끔한 형태죠. 그래서 물론 뭐 파워 피벗을 아시는 분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게 그대로 쉐어포인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쉐어포인트에서 요게 공유가 되면 데이터 원본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요거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핸들링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깔끔한 형태, 데이터 원본의 무결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그리고 또 쉐어포인트의 역할이기 때문에 쉐어포인트에서 권한 설정에서 누구는 이걸 보게 하고 누구는 보게 말고 한지에 대한 부분은 또 그쪽 단에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더라 하더라도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총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그럼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수량을 여기다 이제 긁어서 한 번 더 놓으면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수량에 대한 부분도 거의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약간 뭐 거의 똑같은데 이게 지금 차이가 뭐냐? 차이는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카페드 설정에 대한 부분에서 얘에 대한 개수를 만약에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개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저희는 카운트 함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카운트 함수에 대한 부분을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카운트 함수를 이렇게 이때 쓴다가 아니라 카운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열에 대한 부분에서 열의 개수를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개수를 카운팅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 썸 함수에 대한 부분하고 카운트 함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완료가 되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쓸 수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카운트 함수의 이 인자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은 덱스 함수는 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의 단위가 열 아니면 테이블이에요. 자, 다시요. 덱스 함수의 인자를 구성하는 녀석은 최소 단위가 열 아니면 테이블이다. 바꿔서 그 얘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결국 무슨 얘기죠? 데이터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열이 나오게 되면 열 전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열에 대한 만약에 라인이 뭐 1500개 되면 15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적인 개념 또는 배열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서 그 통째로 움직이는, 단체로 움직이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죠? 그 관광 가시면 깃발 보고 쭉 따라가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깃발을 보고 여러 사람이 줄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구조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일단
첫 번째 혼동될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필터적인 요소가 행과 열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 제가 기본적으로 요 루틴에 대한 부분은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건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덱스 함수에서 총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주문 이내에 관련된 개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기술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텍스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 요 구조 있죠. 요거를 총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주문의 주문 일자에 대한 부분을 카운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지 이 결과 수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얘가 행과 열에 따라서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문맥은 지금 단순하게 주문의 주문 일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또 주문일이 나오거나 또 앞에 또 뭐 거래처 명이 나오거나 담당자가 나오거나 이러면 담당자별 주문 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필터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의 개념과 아울러서 행과 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 다음에 가장 큰 개념이 뭐냐면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관계 있죠. 릴레이션.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간의 관계도 분명히 이것도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릴레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결과에서 떨궈지는 행과 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서 어떤 때에는 이 필터가 주문일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 합계 수량인데 총 합계 수량을 기준으로 매번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뒤쪽에 나눠주는 녀석은 전체를 써머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문일에 여기에 전체 써머리라는 게 영향을 받아버리면 걔는 주문일과는 상관없이 계속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들. 어떤 때는 이것들이 필터가 개념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빠져야 되는지 그거는 문맥상, 상황상 여러분들이 릴레이션과 행과 열에 뭐가 들어가는지 다 틀려지는 거니까 그 부분도 또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올곧이 여러분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텍스트로 이러이러한 경우 이렇게 요약해 놓은 책도 없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다 비즈니스 업무 로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적으로 경험하시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프로테아 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카운트 함수 그냥 간단한 거 하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부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 카운트 함수, 그러니까 연습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좀 친숙하게 저희 엑셀 함수에 대한 최대한 가까운 함수부터 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시켜 나가서 기본적으로 썸 함수와 카운트 함수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물론 덱스 함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예,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